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저랑 이제 드디어 1강부터 시작하도록 하는데요. 일단 1강은 여러분들 주요 내용이 동사 파트입니다. 동사 파트. 그래서 일단은 동사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작을 할 거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내용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또 끊어 읽기는 어떻게 하는지 함께 보도록 합시다. 네.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그 동사의 이해라고 하는 파트가 있는데 여러분들 요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우리 정의를 좀 하고 갑시다. 같이. 자, 일단 여러분들 끊어 읽기의 가장 핵심은 동사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동사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원칙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동사의 기본적인 원칙은 크게 비동사라고 하는 형태의 동사가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일반 동사라고 하는 형태가 역시 존재를 할 겁니다. 일반 동사. 그쵸? 그리고 일반 동사에 도움을 주는 조동사라고 하는 형태도 있을 거고요. 그죠?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능동이랑 기본적으로 이제 수동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형태의 동사의 형태들도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동사라고 하는 형태의 기본 형태를 우리가 확인을 할 거고, 여기에 추가해서 이제 뭐가 들어올 거냐면 시제라고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동사의 구조 자체도 우리가 조금 활용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진행이라고 하는 형태의 동사도 한번 확인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각각이 알고 있는 뭐 현재, 과거, 완료 동사, 과거 완료, 대과거 이런 형태들이 다 들어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원칙들을 우리가 확인을 했을 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동사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동사 파트를 우리가 확인할 때 이제 이런 개념을 한번 적용을 해볼 겁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The prince living in the castle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이 문장에 동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그치? 동사는 기본적으로 여기 lived라고 하는 요 형태가 동사네요. 그죠? 그럼 일단 기본 얘를 동사로 잡는다면 동사 앞에 나와 있는 품사를 잡는 거야. 그러면 동사 앞에 나와 있는 품사 중에서 prince가 명사지요. 더가 나왔다는 얘기는 무조건 뒤쪽에 명사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부분을 일단은 끊으세요. 이렇게. 끊고, 그 다음에 뒤쪽에 등장하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이렇게 끊어내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쌤이랑 여러분들하고 기능을 잡았던 게 뭐냐면 동사를 기준으로 이렇게 앞뒤로 끊어버리면 문장의 성분, 즉 주어 자리 또는 보호 자리 또는 목적어 자리에 해당되는 형태를 구성하는 게 이런 슬래시 사선에 끊어 읽기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문장 성분을 이루는 기본적인 명사에 해당한 수식 구조, 즉 형용사적 수식 구조는 쌤이 소괄호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대괄호로 표현하는 건 기본적인 부사적 수식 구조예요. 부사적.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사는 문장 성분이 아니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전달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OT 때 배웠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정리하자. 동사 앞에 있는 그죠? 명사를 우리가 주어라고 보는 거고, 동사는 일단은 lived가 왔죠. 뒤에 전명구가 왔으니까 얘는 품사가 부사란 말이야. 그리고 문장 찍었지? 그러면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는데 뒤쪽에는 부사가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일형식이라고 놓고 직독직해는 그냥 문장 성분을 읽으시면 돼요. 그 왕자는 살았다 성에. 그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문장에서 머릿속에 그 왕자는 이런 식으로 문장을 넣어주면 돼요. 살았다 이렇게. 어디에 여러분들? 성에.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글을 읽어내는 게 끊어 읽기, 직독직해라고 하는 기본 원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동사 중에서 특별히 과거 동사라고 하는 형태를 봤네. 그죠? 그렇게 확인하시고요. 네. 자, 1-2번 보겠습니다. We made it toward school 이라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때 made라고 하는 뜻은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글을 읽어볼 건데 우리는 made it toward school 이라고 하는 형태로 끊어져요.
즉 얘를 동사로 본다면 당연히 얘는 대명사 형태의 주어가 될 건데 뒤에 등장하는 toward는 어디어들 향해서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여러분 전치사. 그럼 전치사 뒤에 이렇게 명사가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얘를 부사구 처리하시면 돼요. 이해되겠죠? 이때 made는 그죠? 갔다라는 향했다라고 하는 뜻으로 글을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향했다, 여러분들? 그죠? 스쿨로 갔다, 스쿨 쪽으로 갔다라고 읽고 역시 과거 동사가 들어왔네요. The farmer went to the market yesterday라고 돼 있어요. 자, 동사가 어디 있죠, 여러분들? went니까 찾았어요. 이렇게. 그럼 당연히 동사 앞에 나와 있는 더가 붙어져 있는 명사는 주어. 그죠? 이렇게 품사를 읽으셔서 문장 선분까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동사 뒤에 지금 전명구가 들어왔죠? 그죠? 전치사 뒤에 명사가 들어왔으니까 얘는 전명구로 끊어주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yesterday는 시간 부사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얘도 이렇게 끊어내시면 이 문장 구조는 그죠? 주어랑 동사로만 구성되어 있잖아. 그지? 역시 일형식이고 바로 직독직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 농부는 갔다 시장에 어제 이렇게 읽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우리가 문장의 기본 구성 성분이다 라고 가르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직독직해를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겁니다. 또 볼까요? 자, moves라고 하는 동사가 버티고 있으니까 끊어내세요. 이렇게. The earth, 지구는 moves round the sun이라고 돼 있을 때 round를 우리가 전명구로 본다면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럼 얘가 당연히 동사고 얘는 기본적으로 전명구니까 부사가 되겠죠. 그럼 바로 해석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The earth, 지구는 moves, 돈다, 움직인다. 근데 round라는 의미를 갖춰서 그죠? 둘레를 이란 뜻이죠. 그래서 태양 주변을 돈다. 이렇게 글을 읽으면 되겠죠. 자, 보세요. 그 직독직해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은 여러분들 뭐냐면 이거예요. 완전한 그죠? 기본적인 문장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잖아. 분석을 하면 그 다음에 목적 자체를 어휘를 확인하세요. 단어를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머릿속에 이미지라고 하는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쌤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완벽한 한국어의 번역 작업이 아니에요, 절대로. 자, 빨리 글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이 영어 순서대로 글을 읽어 나가면서 최소한 이 글이라고 하는 아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빨리빨리 캐치한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만의 글을 쓰고 있는 그 의미를 바꿔내는 거죠. 이게 번역 작업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영어를 영어 그대로 읽어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여러분이 쓰는 말로 빠르게 바꿔내자라는 게 기본적인 글을 쓰는 목적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끊어읽기라고 하는 기본 형태를 잡을 수가 있겠죠. 자, here you are. 여러분들 여기 잠깐 볼까요? 여기 동사가 어디 있어요? 그죠? 동사는 여기 있죠? 그럼 당연히 얘가 주어가 되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여러분들 그죠? 장소 부사예요. 장소 부사가 이번에는 앞쪽으로 이렇게 튀어나갔죠? 그죠? 그래서 you are 이라고 돼 있죠. 여기 있어요 라고 돼 있죠. here you are. 그죠? 여기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형태들도 존재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똑같습니다. here comes the bus라고 돼 있는데요. 정확히 따지면 얘가 동사고 여러분들 여기 뒤에 등장하고 있는 아이의 품사가 명사지요. 그러면 당연히 here이라는 아이는 부사가 됐을 텐데 이 문장은 어떻게 된 거냐 이제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 배울 텐데요. 실제 문장 성분을 적어보라라고 하면 얘를 목적어라고 적으면 안 됩니다. 얘는 주어예요. 지금 문장이 주어 동사가 inversion 나중에 배웁니다. 우리가 version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형식인데 여기다가 in이라고 하는 접두어를 붙이면 올바른 형식으로 쓰지 마세요 라고 되어 있죠. 일반적인 문장 형식은 주어 동사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 그지? 근데 inversion이라는 얘기는 올바른 형식으로 쓰지 말라라고 하는 개념에서 동사 주어로 바꿔 쓰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일형식을 가지고 있는 동사 중에 장소라고 하는 아이가 앞쪽으로 튀어나가면 무조건 놓치라 그래서 주어 동사가 그냥 맞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돼? 자, 여기에 버스가 온다. 그죠?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이렇게 의미적인 차이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대열은 장소 부사예요. 이제 쌤이랑 그죠? 몇 가지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 따라 하세요. 자, 여기가 동사지요. 그러면 이렇게 끊어진다는 얘기야. lots of는 수식 구조입니다. 그죠? 많은 이란 뜻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그다음 뒤쪽에 보니까는 at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전면구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전사 플러스 명사야. 그럼 봐봐. 쌤이 이렇게 표시하는 것들은 문장의 구성 성분이 아니에요. 즉 이렇게 표시하는 아이들은 부사고 문장의 형식을 요구하는 아이는 아니지만 뭐는 들어있냐면 의미는 들어있죠. 그러면 이 아이를 걷어내면 그지? 걷어내면 또 수식 구조 있죠. 수식 구조에서 요 아이는 그죠? 기본적으로 형용사의 기능 담당한다 그랬잖아. 얘는 기본적으로 역시 구조에서 의미를 담당하고 있겠죠. 그럼 역시 이 아이를 걷어내면 남는 게 뭐야, 여러분들? war singers. 그죠? 이게 기본적인 문장이죠. 그래서 얘가 주어고 역시 얘가 동사라면 얘때 war는 일형식이라는 동사잖아. 어디 어디에 있다 이렇게. 그래서 많은 가수들이 거기에 있었다. 어떤 rock concert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rock concert 장에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끊어읽기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인지를 잘 해주면 충분히 기능어구로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이해되죠? 그죠? 여러분들? 잘하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동사 어디 있어요? She looked pretty in her new dress라 돼 있어요. 여기 동사는 ed가 붙어 있으니까는 얘가 동사겠죠? 과거 동사. 그럼 앞에 나와 있는 아이는 당연히 대명사니까 주어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pretty는 여러분들 품사가 형용사예요. 그러면 우리가 동사 뒤에 형용사가 놓을 수 있는 구조는 이 형식. 그래서 우리는 얘를 주격 보호라고 읽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뒤에 붙어 있는 이 친구는 그죠? 전면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완벽한 문장은 뭐야? 그녀는 예쁘게 보인다지. 그래서 결국 pretty라고 하는 친구는 뒤에 앞에 나와 있는 she를 직접적으로 수식하고 있네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 형식이라고 부르고 뒤에 in her new dress. 그죠? 새로운 드레스. 그럼 끊어읽기 해보자. 자, 그녀는 보였다 예쁘게. 그죠? in her new dress를 기본적으로 한국말로 어색하게 하지 말고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려봐. 자, 어떤 내용이야, 여러분들? new dress니까 새 옷 입었는데 새 옷이 겁나 예뻐 보여요. 그죠? 새 옷을 입고 있으니까 제가 예뻐요.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동사의 문장 구조를 이 형식이라고 하죠. 네. 자, 2-2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자, 여기에 동사가 어디 있나요, 여러분들? 그죠? 여기 동사는 had turned라고 하는 그죠? 과거 완료 또는 대과거라고 하는 동사가 있죠. 그러면 주어는 어디 있나요? 물론 당연히 더 뒤에 품사가 명사니까 우리는 얘를 이렇게 끊고 얘를 주어라고 읽으면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the leaves had turned. brown, 색깔은 무조건 여러분들 형용사입니다. 색깔은 품사가 형용사예요. 그러면 얘는 동사 뒤에 형용사니까 주격 보호라고 끊어읽기를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리고 끊어읽기는 결국 형용사가 이쪽으로 들어와야겠죠? 그러면 바로 읽어버리면 그 잎들은 뭘로 바뀌었다? 브라운 색깔로 바뀌었다. 그죠? 그렇게 바로 읽으면 돼요. 그렇게 할 수 있겠지, 그지? 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문장을 천천히 배워가자라는 거야, 여러분들. 보세요. My dream finally came true라도 있을 때 동사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came이지. 그럼 여기다 동사라고 적어, 이렇게, 그지? 그러면 finally는 여러분들 뭐냐면 품사가 부사예요, 부사. 부사는 끊어읽기 할 때, 그죠? 부사, 즉 깍두기 표시하시고 소유격이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dream이 명사겠죠. 그러면 이만큼은 우리가 주어라고 읽으면 되잖아. 항상 쌤이 위에 표시하는 거는 품사, 아래 표시하는 건 문장 성분, 그리고 끊어읽기 이렇게. 그리고 얘를 볼 건데요. true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형용사지요? 그죠? 그러면 동사 뒤에 형용사는 주격 보호라고 불러. 그럼 끊어읽기 이렇게. 순서대로 가자. 내 꿈은 마침내, 마지막, 마침내. 그죠? 뭐가 되었다, 여러분들? true, 이루어졌다. 그럼 결국 내 꿈이 이루어졌다라는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다. 그죠? 자, 2-4번 보세요. 자, 여기에 보시면 동사가 어디 있죠, 여러분들? proved라고 하는 그죠? 일반 동사의 과거 형태가 동사죠. 그러면 이렇게 끊어봅시다. 더 뒤에 올라와 있는 건 품사가 명사, 그럼 다음에 문장 성분 주어. 그럼 얘는 당연히 동사겠죠. 품사도 동사일 것이고. 그치? 그러면 to be first라고 돼 있을 때, 자, to 부정사구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문법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prove라고 하는 이 친구는 3형식과 2형식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뒤쪽에 to 부정사구를 그죠? 특별히 가지고 올 수 있는 형태를 갖고 있는 형태가 일반적으로 2형식이야. 그럼 얘는 이렇게 끊어서 얘를 뭐라고 인지하자 여러분들? 주격 보호라고 인지하자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몇 형식이 된 거야 여러분들? 주격 보호니까 2형식이 된 거죠. 이럴 때 얘는 증명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죠? 기본적으로 turn out 그죠? 판명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의 뜻은 판명되었다라고 읽으시면 되고 결국 잘못됐다, 오류가 있다라는 게 루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 성분 처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런 것들은 몇 가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my brother got angry in the long run이라 돼 있어요. 자, 동사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got, get, got 과거 동사죠? 얘는 품사도 동사고 문장 성분도 동사고 my brother, 그죠? 소유격 뒤에 있으니까 명사겠죠. 그럼 얘는 문장 성분은 주어겠죠. 동사 앞에 있는 명사는 주어. angry는 여러분이 알듯이 형용사입니다. 그죠? 형용사이기 때문에 angry는 동사 뒤에 있는 형용사는 주격 보호라고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건 in the long run은 결국에 라고 하는 부사잖아. 그러면 바로 읽으면 자, my brother, 오빠인지 형한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my brother got angry, 화가 났다. in the long run, 결국에는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죠.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문장 끊어 읽었는지 보이시죠? OT 강의에서 여러분들한테 품사와 성분과 형식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따라서 읽어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동사는 여러분들 taste입니다. 그죠? 그럼 얘는 품사도 동사고 문장 형식도 동사예요. 그러면 지금 good이라고 하는 형용사 뒤에 medicine이 들어왔으니까 medicine은 품사가 명사예요. 그러면 이만큼을 우리는 주어라고 읽으면 되겠죠. 동사 앞에 있는 명사는 주어. 그러면 좋은 약은 taste, 쓴맛이 난다죠. bitter, 얘는 형용사야. 그러면 당연히 주격 보호가 되겠지. 동사 뒤에 형용사는 주격 보호. 그럼 결국 bitter라고 하는 이 뜻은 앞에 나와 있는 얘를 수식한다면 그죠?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이런 느낌으로 읽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3-1번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3-1번에서는 여러분들 동사가 어디 있냐면 동사가 left라는 동사가 보이죠. 그럼 당연히 얘가 주어죠.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대명사. 그죠? 대명사니까 얘는 당연히 주어 자리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뒤쪽을 쌤이 잘랐습니다. 왜 잘랐냐면 허는 소유격입니다. 그죠? 소유격은 뒤에 무조건 명사를 쓰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네이티브 빌리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고향이라고 본다면 그죠? 기본적으로 이만큼을 우리가 명사의 품사로 끝을 냈잖아. 그러면 동사 뒤에 들어오는 명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목적을 하고 읽어. 그치? 그러면 그녀는 그녀의 고향을 떠났다. 이렇게 읽으면 얘는 우리가 삼형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틀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자, mad이라고 하는 동사, 품사도 동사고 문장 성분도 동사예요. 끊어버리면 얘는 기본적으로 대명사니까 주어가 되겠죠. 이렇게. 그치? 여기 등장하는 힘은 누가 보더라도 대명사예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얘는 목적격이죠. 그럼 얘는 삼형식이 되는 거고 뒤에 등장하는 전명구는 이렇게 끊어내면 얘는 문장 성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만났다 그를 on the street, 거리에서 이렇게 읽으면 끝. 그러니까 어휘랑 기본적인 구문에 대한 이해만 정확하게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럼 정확하게 글을 끊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다시 봐. I discussed problem with them 이라 돼 있죠. 자, 얘는 동사가 그죠? 이 과거 동사의 품사를 갖고 있으니까 문장 성분도 동사. 그럼 누가 봐도 얘는 대명사인데 그죠? 주어 자리에 들어왔으니까 얘는 주어라고 읽고요. 그지? 그리고 더가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죄송해요. 그죠? 더가 붙었다는 얘기는 뒤에 명사가 나왔다는 얘기야. 그러면 문장 끊어야죠. 동사 뒤에 등장하는 품사인 명사는 목적을 하고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전명구는 이렇게 수식어 처리를 하십시다. 그럼 바로 해석해 볼까요? 나는 토론했다. 그 문제를 누구랑 같이? 그들과 함께.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사 뒤에 them이 왔다는 얘기는 그죠? 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는 그죠? 명사인데 문장 성분으로 따지면 얘는 목적어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기본적인 뭐 동사가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천천히 쌤이 지금 끊어읽기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끊어읽기를 이런 식으로 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동사 어디 있나요? She promised to attend the meeting이라 돼 있을 때 얘가 동사니까 얘를 동사, 품사도 동사, 문장 형식도 동사. 끊어볼까요? 네, 품사는 대명사지만 동사 앞에 있는 대명사는 그죠? 문장 성분이 주어져. 그럼 she promised, 그녀는 약속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쌤이 이렇게 끊어줄게요. 그 다음에 얘를 to attend the meeting이라고 하는 아이를 목적어로 취해 봅시다. 이렇게.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몇 가지 이제 문법을 보셔야 되는데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동사 뒤에 등장하는 이 형태를 그죠? 형태를 의도적으로 삼형식이라고 하는 문장 구조로 쓸 텐데 우리가 봤을 때 목적어가 가능했던 형태가 어떤 거였어요, 여러분들? 지금 목적어가 가능, 물론 목적어 파트에 배우겠지만 일단은 과거 동사고 일단은 목적어는 기본적으로 명사입니다, 그죠? 명사 구조가 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대명사 형태 중에서 특별히 목적격에 해당되는 아이 목적어가 되는 거겠죠. 힘, 댐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to 부정사 구, 그 다음에 네 번째 동명사 구,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명사절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명사절이라고 하는 절은 뭐냐면 이거야. 접속사에다가 뒤에 완전한 문장이 붙어져 있는 이 그죠? 청크 단위, 즉 덩어리 단위를 우리가 절이라고 하는데 명사절에 해당되는 접속사가 정해져 있어요, 문법에. 그래서 그런 형태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동사 뒤에 있다면 끊어서 얘를 뭐라고 인지하자? 목적어라고 인지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어차피 가면서 배우겠지만 일단은 자세하게 알려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뒤에 목적어 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일단 동사 뒤에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이런 게 목적어구나 라고 하면 끊어읽기 가능하다는 얘기잖아. 이 덩어리로. 그녀는 약속했다. 그 다음에 뭐 하는 것을 이렇게. 그 미팅에 참석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이해하고 있나요? 네. 가능한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동사가 게이브죠. 과거 동사네요. 그럼 당연히 얘는 대명사니까 그죠? 품사는 명사고 문장 성분은 주어일 거야. 자, 누가 봐도 미는 대명사입니다. 그죠? 누가 봐도 얘는 목적어죠. 근데 뒤에 보니까 어가 나와서 품사가 나가 명사가 더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간접 목적어, 얘를 직접 목적어로 하고 여기 등장하는 게이브를 사형식이라고 부르면 자, 을을 그죠? 그래서 얘가 직독직해하면 어떻게 돼? 그녀는 주었다 나에게 그죠? 무엇을 선물을 이런 식으로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하다라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4-2번 Bring me an orange라 돼 있죠. 자, 보세요. 동사 찾아볼까요? 에? 동사가 어디 있죠? 여러분들 주어도 없는데? 그렇죠. 얘가 동사입니다. 그러면 얘는 품사도 동사고 붕사죠. 그럼 얘는 주어가 없네요. 주어는 앞에 원래 you라고 하는 아이가 이렇게 생략돼 있어서 우리는 이런 아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령문이라고 얘기해요. 명령문. 그지? 그러면 뒤에 누가 봐도 얘는 대명사니까 동사 뒤에 대명사는 목적어 자리죠. 근데 누가 봐도 on이 붙었다는 얘기는 뒤에 명사가 왔다는 얘기야. 그럼 목적어 하나가 더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얘가 간접 목적어, 얘가 직접 목적어구나. 그럼 얘는 사형식이구나. 직독직해는 어떻게 한다? 가져와라 나에게 오렌지 하나를. 이렇게 읽을 수 있다라는 얘기야.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I'll buy에서 동사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조동사의 도움을 받는 얘가 동사죠, 그죠? 그럼 얘가 동사면 품사도 동사고 문장 성분도 동사고 얘는 대명사니까 문장 성분은 당연히 주어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끊어지겠네, 이렇게. my가 있으니까 뒤에 명사가 왔다는 얘기야. 그럼 동사 뒤에 명사는 무조건 목적어라고 읽고요. 그리고 뒤에 어가 왔으니까는 또 명사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지? 스마트폰이 왔어요. 그러면 얘도 목적어네요.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 그럼 얘는 I오고 얘는 D오구나 이렇게 읽어서 얘는 사형식이구나 라고 읽으면 되겠죠. 직독직해. 나는 살 거야. 누구에게? My brother에게. 뭐를요? 네, 사줄 거야. new 스마트폰을 사줄 거야.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좋은 그죠? 형제네요. 자, 4-4번. He asked me a very difficult questions라고 돼 있어요. 자, 동사 어디 있어요? 누가 봐도 과거 동사죠. 끊어내십니다. 대명사니까 주어가 되는 것이고 품사 동사는 그죠? 문장 성분 동사랑 똑같고요. 누가 봐도 대명사 목적격이죠. 누가 봐도 어가 왔으니까 뒤쪽에 명사가 오겠죠. 그죠? 근데 뒤에는 지금 다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식 구조가 온 거니까 어가 왔다는 얘기는 얘 때문에 온 거죠. 그럼 뒤에 명사가 왔으니까 그죠? 목적어가 또 왔다는 얘기죠? 그럼 얘를 간접 목적어, 얘를 직접 목적어라고 읽으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바로 직독직해. 그는 나에게 아주 어려운 질문을 그죠? 주었다. 이렇게 읽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5-1번으로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자, 여기 동사 어디 있어요? 아우, 그죠? 동사 이제 보이네요. consider. 품사 동사, 문장 성분 동사. 위는 누가 봐도 대명사. 그죠? 품사는 대명사고 누가 봐도 문장 성분 주어죠. 그 다음에 his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뒤에 무조건 명사가 왔다는 얘기야. 명사가. 복수명사죠? 그럼 얘는 명사니까 동사로 따지면 목적어가 되겠죠. 이렇게 목적어가. 근데 봐보세요. 목적어인데 뒤쪽에 형용사라고 하는 품사가 왔죠. 그죠? 그러면 목적어 뒤에 형용사가 왔다는 얘기는 얘는 무조건 목적격 보호가 왔다는 얘기야. 이해해, 여러분들? 그러면 얘는 오형식으로 읽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끊어읽기가 이렇게 완성이 된다는 얘기야. 직독직해 해볼까? 우리는 consider, 생각합니다. 또는 사고합니다. 뭐를? 그의 말들이 매우 어떻다고요? 중요하다라고. 결국 중요하다라고 하는 주체가 될 수 있는 건 바로 new words, 그죠? 명사를 수식한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역시 오형식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보는 거야. 그럼 여러분 잠깐만 봐봐. 우리가 지금 동사라고 하는 아이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는 반드시 문장 내에서 뭘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야? 형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들 초점을 맞추셔야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 끊어읽기의 핵심은 정확하게 동사를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개념이야. 자, 여기 보세요. Levinas considered him a genius라 돼 있죠. 여기 동사는 누가 봐도 일반 동사의 과거 형태지. 그러면 품사도 동사, 문장 형식도 동사 이렇게. 그러면 앞쪽에 나와 있는 형태가 당연히 주어가 돼야 되는데, 그죠? 끊어내야겠죠? Levinas, 그죠? 우리 모두는 이라고 하는 구조인데요. 여기 잠깐 보여줄게요. of 플러스 명사는 수식어구고 얘는 이렇게 들어와. 그러면 all이라고 하는 아이가 기본적으로 대명사거든, 여러분들. 그죠? 그럼 품사는 명사고 동사 앞에 나와 있는 대명사는 주어겠죠. 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얘는 수식어구니까. 그리고 뒤쪽에 누가 봐도 힘은 그죠? 품사가 대명사이고 그다음에 힘은 목적격이잖아. 그지? 그지? 근데 뒤에 보니까는 genius도 품사가 명사고 목적어처럼 보이겠지만 consider이라고 하는 I에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목적어랑 목적어는 절대로 같은 대상이 되면 안 돼요. 되면 안 돼. 목적어랑 주어도 같은 대상으로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self라고 하는 I를 쓰는 거야. 같은 대상으로 만들 때. 그럼 결국 얘를 수식하는 구조라면 이 아이는 그죠? 사형식의 직접 목적어가 아니라 얘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쓰는 명사란 얘기야. 그러면 머릿속에 그려봅시다. 아, 쌤, 주어가 있고 오형식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목적격 보호가 있다고 하는데 목적격 보호라고 하는 아이는 기본적으로 품사가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명사가 될 수도 있군요 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겠죠. 물론 목적격 보호도 뒤쪽에 배울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 바로 적용하자. 그죠? 그러면 주어, 우리 모두는 생각했다, 그를 천재라고. 그죠? 이렇게 연결하시면 무리 없이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어가는 습관을 길여두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보시죠. Some people heard him. 그 다음에 playing the violin이라 돼 있죠. 그러면 여기 동사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heard라고 하는 품사. 문장 성분도 동사. 그럼 앞쪽이 끊어가야겠지, 그치? people은 누가 봐도 명사. 그러면 some은 수식 구조니까, 그죠? 앞에 나와 있는 이 친구가 주어가 되는 거겠죠. 일부 사람들은 들었다, 누가 봐도 힘은 대명사. 당연히 목적어겠지, 이렇게. 되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playing이 지금 동명사라면 문장의 자리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친구는 동명사가 아니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 이렇게 하고 있는 이라는 뜻에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는 얘를 현재 분사라고 하고요. 역시 목적격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란 얘기야. 그러면 결국 얘는 이 빨간색으로 쓰는 이 덩어리를 우리가 하나의 덩어리로 읽으셔야겠죠. 그럼 바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어? 일부 사람들은 들었다, 그가 뭐 하는 걸? 피아노 치고 있었던 걸.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미로 따지면 얘가 목적어는 맞는데 이 목적어라고 하는 아이의 기본적인 동작이나 상태를 철저하게 수식시켜주는 기능에서 우리는 얘를 목적격 보호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가 문법 시간에 배우면 여기 등장하는 heard는 우리가 알듯이 지각 동사, 그죠? 감각을 느끼는 형태, 사실을 나타내는 형태로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그죠? 기본적으로 원형 부정사, 즉 to가 생략되어 있는 원형 부정사나 아니면 과거 사실을 나타내는 이렇게 ing라고 하는 형태의 기능어구를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자, 과거 동사는 분명히 so라고 하는 형태의 품사도 과거 동사고 문장 성분은 동사죠. I는 그죠? 대명사라고 하지만 반드시 문장 성분은 주어겠죠. 그리고 her라고 하는 I는 대명사지만 문장 성분은 목적어겠죠. 그죠? 근데 뒤에 보니까는 crossing the work street, cross and walk라고 하는 횡단보도가 들어왔으니까 이만큼이 결국 얘 수식하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오형식으로 썼다라는 겁니다. 직독직해 하면 나는 보았다. 그녀가 뭐 하는 걸. 결국 그녀를 이르지만 우리가 읽을 때는 직독직해를 하는 목적 자체가 여러분들 뭐냐면 한국어의 완벽한 어순을 내가 읽어서 번역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빠르게 문장을 끊어서 단어를 집어넣어서 이미지화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즉 머릿속에 이 문장의 그림이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글을 굉장히 빨리 읽을 수 있고 결국은 수능에서 여러분들 또는 우리 알고 있는 특례 시험에서 굉장한 효과를 빨리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들을 여러분들이 집어넣어서 머릿속에 집어넣자란 얘기야. 여러분 어차피 지금 우리 그죠? 기본적으로 이 구문을 듣고 있는 수강생이 뭐 당연히 여러 부류가 있겠지만 우리 김동준 영어학원과 또는 한티 영어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죠? 어떤 기능에서 또는 어떠한 단계에서 이 내용을 접하고 있을 텐데 이 단계는 굉장히 기초 단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번역이 필요한 아이들은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문장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이해도 하셔야 됩니다. 자, 디주가 들어왔으니까 question sentence가 들어왔겠죠? 여기는 얘가 동사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did가 여기 붙었으면 그죠? heard였었겠죠? heard, 그지? 그럼 똑같아. 품사, 동사, 문장 성분, 동사. 얘는 대명사, 문장 성분, 주어 이렇게 그럼 끊어내야겠죠? your 들어오면 뒤에 무조건 명사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당연히 목적어겠지, 그지? 여기 등장하는 ed가 붙어있다는 얘기는 질문 안 봅시다. 과거 동사일까 아닐까? 이미 동사가 있으니까 과거 동사 아니겠지. 그럼 우리는 이런 아이를 문법에서 뭐라 부르냐면 pp라고 불러. pp는 뭐냐면 과거 분사, 즉 되어진이라는 형용사의 구조의 기능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Did you hear your name? 그죠? called라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너는 네 이름이 불려지는 거 들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겠죠. 그래서 역시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태가 있다는 얘기야. 요거는 여러분들 목적어 자리에 들어오면 이제 배울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지금은 동사 파트 얘기야. 동사 파트. 알았죠? 동사의 이해입니다. 자, she hadn't her purse stolen yesterday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동사는 had겠죠. 품사도 동사, 문장 성분도 동사 이렇게. she 대명사겠죠. 문장 성분은 당연히 주어. 그러면 끊어야지 이렇게. 그리고 her 누가 봐도 대명사인데 목적어겠지. 끊어야겠지 이렇게, 그지? 그래서 her purse까지를 her가 아니라 그죠? 얘가 지갑이네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끊어내세요. stolen은 pp입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yesterday는 과거 그죠? 시제 부사예요. 그러면 당연히 stolen 그죠? 되어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구조겠죠? 직독직해. 그녀는 had a purse 그녀의 지갑을 어떻게 어제 잃어버렸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지를 그리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굳이 뭐 그녀의 전화를 그죠? 그녀의 지갑을 잃어버리게 시켰다. 뭐 사역 동사라고 하는 아이를 통해서 그죠? 이 아이를 해석하지 말고 그냥
정확하게 끊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단어의 뜻을 가지고 정확하게 집어넣으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문법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들 정확하게 글을 읽는 시간이기 때문에 쌤이 가능한 문법 얘기는 많이 안 하려고 합니다. 네, 그냥 원칙대로 여러분 쫓아가세요. 자, couldn't가 있고 persuade가 있으니까 동사는 그죠? 이 전체 틀을 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조동사 뒤에 그죠? 동사 원형이니까 이 품사, 동사, 문장 성분 동사. 당연히 주어죠, 그죠? 품사, 대명사, 문장 성분 주어. 그리고 뒤에 보니까 her student라고 하는 그죠? 정확한 명사 구조가 나왔죠? 품사, 명사, 동사 뒷자리 목적어. 그치? 그 다음에 to follow her라고 돼 있을 때 이때는 오형식 문장 구조고요. 그리고 뒤에 등장하는 이 친구는 목적격 보호로 머릿속에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to 부정사라고 하는 아이는 미래지향적인 개념이야. 그래서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어? She couldn't persuade it. 그녀는 설득할 수가 없었다. 누가? 그녀의 학생이 뭐 하는 것을? 그녀를 따라오도록 하는 걸.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문장을 읽어내시면 돼요. 자, 이제 조금 길어지는 문장이죠. 이제 실제 조금 문장이 길어져요. 길어지는 이유 얘기해봐. 길어지는 이유는 여러분들 뭐죠? 수식어구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우리가 아직 수식 구조를 배우지는 않으셨겠지만 이제 몇 가지를 설명을 조금 해볼게요. 자, if가 보이면 그죠? 무조건 커마가 뒤에 있을 거예요. 자, 커마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있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여러분들? 여기는 부사절이에요, 부사절. 부사절이라고 적어보세요. 네, 부사절. 여기 등장하는 17번은 여러분들 뒤쪽에 보면 챌린지 파트가 있어요. 워크북 나가는 파트인데 일단 어려운 것만 쌤이 땄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부사절은 문장의 구성 성분이 아니니까 일단은 얘는 걷어치워 봅시다. 그죠?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You know, 그죠? 얘가 동사입니다. 동사인데 얘가 그러면 당연히 이제 주어겠죠. 이런 품사니까. 그 다음에 이시 목적어일 수도 있는데 뒤에 보니까는 동사가 하나가 더 있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사실 목적절을 이끄는 대절의 목적어가 있었는데 이 대시 생략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다시 그냥 주어,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pretty, 주격 보호겠죠. 형용사니까. 그치? 그래서 pretty lonely. 근데 뒤에 lonely가 있으니까 이때 pretty는 부사겠네요. 그죠? 꽤.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죠. 자, 형용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너는 알고 있습니다. It can get pretty. 그것이 꽤나 외롭고 꽤나 그죠? 지겨운 과정이랄 거라고요. 만약 네가 haven't ever been sick. 아파 본 적이 있다면 in bed 침대에서 그냥 알아 누운 적이 있다면 for a few days 며칠 동안에 걸쳐서라고 돼 있죠. 우리가 부사절은 우리가 얘를 접속사라고 하고요. 접속사 뒤에 완벽한 문장이 또 나와. 그래서 우리가 문장 성분을 굳이 따지면 얘가 주어 동사. 그 다음에 그죠? 기본적으로 너가 아픈 상태라 주격 보어가 들어오는 거지. 그 다음에 전명구 그죠? 수식어죠. 전명구 수식구조 이렇게 들어오는 거겠지.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 각각의 if의 뜻을 넣어주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쟤를 부사절 그리고 얘를 주절이라고 읽어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문장을 여러분들 뭐 집어넣으면 충분히 잡힐 겁니다, 여러분들 아이디어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자, 우리 챌린지 파트 31번입니다. 역시 한번 보시죠. Our increasing production of waste materials have given modern society tough problem to solve라 돼 있어요. 자, 문장 한번 볼게요. Our increasing production에서 얘가 명사죠. 그 다음에 of부터 waste material까지를 그죠? 기본적인 전명구 수식 구조로 둔다면 얘는 이렇게 수식을 할 거야. 그러면 has given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이글 전체의 동사고 품사도 동사야. 문장 성분도. 그럼 당연히 끊어읽기가 여기 끊어졌겠죠. 그럼 이만큼이 주어겠지만 정확히 따지면 주어는 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바로 해석하면 우리의 증가하고 있는 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사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증가하고 있는 폐기물 그죠? waste material이니까 폐기물의 생산, 폐기물의 생산의 그죠? 생산은 has given 그죠? 주고 있다 modern society에게 뭐를 tough problem을 to solve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를 사형식이라고 본다면
modern society, I요. 그죠? tough problem, Do죠. 현대 똑같아요. 얘 형용사, 얘 형용사. 우리가 품사에 대한 단어를 이해하고 있다면 정확히 문장 끊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읽을 때 점차 증가하고 있는 폐기 물질의 그죠? 생산은 현대 사회에게 아주 힘든 어려운 문제를 주고 있다. 그죠? 뭐 할 문제냐면 해결할 문제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면 형용사 형태로 읽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뭐뭐 할 문제 이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0번입니다, 여러분들. 네, 확인을 잠깐 해보시고 정리를 좀 합시다. 이제 다 왔어요, 여러분들. The growth of very big modern cities made men desirous of shading forest, pure stream, and magnificence, 그다음에 spectacles of sunset 이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 동사 잡으면 동사는 made입니다. 자, 눈에 이제 보여야 됩니다. 그럼 이만큼이 동사, 품사, 동사, 문장 성분 동사. 그러면 문장 수식 구조가 어떻게 들어가게 여러분들 보이세요? of부터 여기까지 들어오면 주어는 누구란 얘기야? 품사, 명사인 얘겠죠. 얘는 수식 구조니까. 그치? 그럼 바로 죽독죽게 해보자. 매우 큰 현대 도시의 성장은 made, 그죠? made는 기본적인 품사가 명사죠. 그럼 목적어입니다. 그 다음에 desirous는 형용사거든요. 형용사예요, 여러분들. 형용사야. 그럼 여기가 지금 품사가 형용사가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얘는 목적격 보호가 돼야겠죠. 그죠? 그래서 man, 만든다. 누구를? 이런 남자들을 또는 사람들을 어떻게? 아주 desire, 뭔가를 갈망하도록. 뭐에 관한 갈망이냐면 of shading forest, 그죠? 아주 울거진 숲들, 그리고 아주 맑은 시냇물들. 다 여기에 걸리는 거야. 그리고 magnificent, 아주 장엄한, 그죠? 이 일몰의, 그죠? 광경을. 그래서 이렇게 수식 구조가 잡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어읽기를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수식 구조를 지운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성장은, 근데 성장으로만 풀어낼 게 없잖아. 그래서 뒤에 수식어구를 통해서 구체적인 의미가 들어가는 거죠. 큰 현대 도시의 성장이라고 하는 건 made men desirous, 그죠? 오히려 사람들을, 그죠? 뭐 하게 한다, 여러분들? 더 바라게 한다. 근데 뭘 바라겠어? 구체적인 내용이 또 들어왔잖아, 이렇게, 그지? 삐리삐리삐리리를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용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문장 구조라고 하는 기본 원리에서 이제 앞쪽 부분에서 동사라고 하는 아이를 바라봤는데요. 일단은 동사라고 하는 아이는 끊어읽기라고 하는 포인트를 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장 형식에 따라 동사의 구조의 내용을 우리가 끊어 읽었잖아요, 그치? 그래서 문장 형식은 슬래시로 끊어서 읽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동사를 기준으로 앞에 나와 있는 명사는 주어가 되는 거고, 동사를 기준으로 뒤에 나와 있는 형용사는, 그죠? 주격 보호가 되는 거고, 동사를 기준으로 뒤에 나와 있는 명사는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근데 목적어가 두 개가 걸려있는 사형식은 간목, 직목이 될 수 있는 거고, 오형식은 몇 개 없거든요, 여러분들. 그죠? 오형식 동사가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갖는데 그 목적격 보호의 생김새가 여러 가지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뒤쪽으로 차근차근 배워 나갈 겁니다. 그래서 다음 3강은 이제 주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쌤이랑 이 주어라고 하는 아이가 과연 영어에서는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하는 구조에 대해서 다 배울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역시 끊어읽기는 계속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문장은 이렇게 생겼구나, 또 직독직해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단어는 내가 왜 외워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해를 똑바로 정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